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됐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연계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이 국제사회 금융거래에 계속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산하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북한을 국제금융거래에서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5일 나흘 동안 열린 총회 폐막 후 북한과 이란이 최고 위험국 단계인 대응조치국으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으로 최신 북한 내 돈 세탁과 테러, 비확산 자금 방지 등의 상황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we are still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North Korean illicit activities linked to proliferation, financ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financing of it,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ey are on this list. 최근 북한이 돈 세탁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논의에 착수했다며 기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go into details about what exactly is the background of these illicit activities, because that is also something where we discuss this confidential. What countries detect in their national territories.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이 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대북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란 제안이 나왔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 독재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북한인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없는 자유로운 북한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안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상황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조치로 외부 정보 유입을 꼽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OA에 우리는 김정은이 외부 정보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평화를 유지하고 여기에 전념하도록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정보 유입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당시였던 2016년 10월 미국 외교협회 세미나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은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 does bother me a bit is that we don't capitalize on our great weapon, which is information. And that's something they worry about a lot.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데 있어 탈북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미국은 대북 정보 유입을 독려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하는 것과 달리 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엘리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김정은에 대한 전적인 헌신 아니면 죽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세 번째 옵션을 제공해 그들이 북한을 완전히 바꿔놓고 김정은의 압제에서 벗어나 커다란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대북 전단금지법을 공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3일 BOA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의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04년 미 의회에서 채택된 뒤 3차례 연장된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의 재정을 지원하며 기존 라디오 방송 외에도 휴대용 저장장치,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 전달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법의 이런 지침을 근거로 대북 정보 전달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명이자 미국법에 명시된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서울에서 열린 한 민간 행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의원들은 평화 통일을 바라지만 맹목적이어선 안 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은 24일 글로벌 평화재단과 미주통일연대, 원코리아 파운데이션이 공동 주최한 화상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의 통일이 평화롭게 이뤄지길 바라지만 맹목적으로 이런 꿈을 이룰 순 없다면서 비핵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김정은 체제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국제사회는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order to move towards that future, there must be a complet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also have the ability to independently verify any claims of denuclearization.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도 계속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국무부 내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GK 버러필드 하원 의원도 북한에 가족을 둔 비극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북한의 무모한 지도자에 의해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바로 자신이 속한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반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며 한반도 상황은 새로운 접근법과 혁신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situation must come to a resolution with new approaches and innovative approaches. 한국과 북한의 이상가족 상봉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영김 의원과 또 다른 한국계 초선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상가족 상봉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They are getting all old. I think it's time to open them up and let them meet their families that sisters, brothers, and mother, father maybe passed away already. 두 의원은 또 한국계 미국인 의원으로서 미국과 한국 의원들 간의 교류를 공식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의 롭 위트만 의원도 이상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위트만 의원은 현재 미국의 입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과거 독일 통일을 위해 베를린 장벽에 섰던 것을 연상시킨다며 한반도의 경우 미국이 38선에 서서 이상가족 상봉을 보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적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8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5일 발표한 2021 군사균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화성 16형의 상태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연출 가능성이 있어 실제 운영 능력을 반영하진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현 군병력 수준은 육군이 110만 명, 해군 6만 명, 공군과 전략군은 각각 11만 명과 1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8년 트럼프 당시 행정부의 대북 외교 재개로 한반도의 긴장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북한 정권의 핵 야망을 제한하는 데 미친 영향은 불확실하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역량 강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합의로 추진됐던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우선 협상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하겠다는 미래유치위원회의 권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브리즈번이 우선 협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남북한이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유치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에 나서기로 합의했고 IOC도 이를 환영하며 남북한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북한 내 외국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이 대거 철수한 가운데 지난해 7월 열차 철로에 수레를 밀며 복귀하는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의 귀국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26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8명이 두만강 철교로 국경을 넘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의 도움 없이 철로 위에서 수레를 직접 밀며 북한을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자체 페이스북에 직원들의 귀국길 사진을 공개하고 이들은 평양에서 34시간가량 기차와 버스를 타고 함경북도 나선시까지 이동했으며 이후 철길에서 수레를 1km 정도 밀어 국경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지난해 1월부터 북한 내 외교관들의 평양 밖 여행이 금지됐고 많은 외교관과 주재원 등이 북한을 떠나 대사관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